의료사회회복 프로젝트 그 네 번째 시간에 오신 CMF, 한국누가외 학생, 전공의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 갈등 속에서 잠시 학업을 멈추고 고민에 빠진 학생분들, 또 현장을 떠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전공의 선생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함께 길을 찾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들의 논의가 바로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무너진 현실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탄식을 나누었죠. 맞아요. 일단 우리의 아픔과 분노를 정직하게 터뜨리는 것에서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탄식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 이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 질문을 던졌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선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갈등의 문제를 다뤘죠. 어떻게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원칙들을 살폈습니다. 탄식에서 공동의 책임으로, 그리고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논의 위에서 드디어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와닿는 문제, 바로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된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자료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선택입니다. 자료의 첫머리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선택된 것인가, selective와 선택하는 것인가, select. 사실 부르심이나 소명이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저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두 개념을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 사이의 긴장을 다루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는 부르심을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1단계 부르심.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뿌리이자 기초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되든 다른 일을 하든 그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망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2단계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2단계에서 우리의 선택, select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1단계 부르심의 기초라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시골의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2단계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인 셈입니다. 그렇게 보니 확 와닿네요. 1단계가 왜라는 동기를 부여한다면 2단계는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그 2단계 부르심을 발견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료에 빌 테일러와 폴 보스윅이 제시한 4가지 길이 나오던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부르심이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분류입니다. 첫째는 신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이사야나 요나처럼 아주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렇죠. 둘째는 위임된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과 리더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 파송받는 것처럼요. 신뢰하는 공동체의 권면과 지지를 통해 오는 부르심입니다. 네, 첫 2가지는 뭔가 특별한 사건이나 공동체의 공적인 인정이 있는 경우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렵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길이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상식적인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지식과 상황 판단력을 활용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성과 상식, 전문성을 통해 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연스러운 부르심인데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결정처럼 어떤 극적인 계기가 아니라
주어진 관계와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길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듣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특히 상식적인 부르심이나 자연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게 조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그냥 제 욕심이나 편한 길을 이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건 아닐까요?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죠. 그 둘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단계 부르심입니다.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웃을 향한 열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정과 성공, 나의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는 위임된 부르심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 네 가지 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셈이죠. 결국 어떤 길을 가던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핵심이군요. 이런 부르심의 다양한 길을 이해가고 나니 이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자료에서는 의료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4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시하는데요. 이 질문들이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뼈아프더라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어떤 의료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결국 의료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모든 선택의 뿌리가 되는 질문이죠. 단순히 좋은 직업인으로서 성공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부르심을 넘어 보냄받았다, 샌딩는 소명의식이 내 일의 동력인지 묻는 겁니다. 내 일이 그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료에서 말하는 미쇼데이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때 선택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료의 동기를 고민했다면 자연스럽게 그럼 어디서 그 동기를 실현할 것인가라는 장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 어떤 의료 환경을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환경으로 보내셨는가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바람과 주어진 현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이 부분에서 자료에 나오는 요셉과 모세의 비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굽 안으로 인사이드 이집트 보냄을 받았죠. 기존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학살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애굽 밖으로 아웃사이드 이집트 이끌어내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거죠. 와, 애굽 안으로와 애굽 밖으로 굉장히 선명한 대비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적용해보자면 나는 거대한 대학병원 시스템 안에서 이 구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요셉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 밖으로 나가서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모세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계신 곳이 대형 병원이든 작은 의원이든 아니면 잠시 모든 것을 떠나 쉬고 있는 그 자리이든 그 환경 안에서 혹은 그 환경을 넘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도록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솔직히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어떤 환자를 보고 싶은가? 아니, 환자를 가려받으라는 말인가 싶어서요. 의료인으로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질문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만큼 도발적이고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질문은 환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질문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편견과 깊이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만나기 꺼려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환자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환자가 아니라 내가 보기 싫어하는 환자를 통해 내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는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세 병원의 사례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A병원의 의사는 소위 쉬운 환자들, 보험 합의만 끝나면 바로 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서도 제발 저 환자들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면의 소진과 무기력의 표현이겠죠. 반면 B병원의 선교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절단 수술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한 어려운 환자로 인해 2년간 고통받았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C병원의 공중보건의는 병원에 찾아오지 못하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새 이야기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결국 이 질문은 우리는 누구를 외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를 묻는 거군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오늘날 우리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의료의 공공성은 누가 책임지는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죠. 네, 이 질문은 결국 내 개인의 선택이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국가, 공동체, 개인이 함께 져야 할 공동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선택이 이 공동선에 기여하거나 혹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자유에서 주권적 자아와 상황적 자아라는 개념을 대비시키는데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주권적 자아라면 나의 선택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상황적 자아입니다.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병원에서 일할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실은 지극히 공적인 행위라는 깨달음이죠.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선택의 기준을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하는 의료라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또 한 번 저희 뒤통수를 때립니다. 의료의 목적이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급진적인 주장 아닌가요? 처음 들으면 충격적일 수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만약 생명 보존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표가 된다면 다른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어 정직, 정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들과 충돌할 때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군요. 생명 보존은 물론 아주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네요. 그럼 자료가 제시하는 의료의 더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바로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 큐어하는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진단, 질병의 관리, 매니지, 재활, 예방,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저 환자와 함께 있어주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훨씬 넓고 인간적인 목표입니다. 고통의 경감. 이 목표를 가지고 환자를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완벽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료에서는 그의 행동을 4단계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첫째, 그는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곳으로 이르렀습니다. came,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고통의 현장으로 다가간 것이죠. 둘째, 그를 보고 써 그 상황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피상적으로 훑어본 게 아닙니다. 셋째, 불쌍히 여겨 툭 PT, 그 고통에 깊이 공감했고요. 이건 감정적인 동요를 넘어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가서 went to,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해주는 실제적인 행동을 옮겼습니다.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행동했다. 이 4단계가 바로 고통을 경감시키는 의료의 과정이라는 거군요. 환자의 차트나 영상 데이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고통에 이르러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료의 본질이겠네요. 오늘 우리는 선택의 본질에서부터 의료인으로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4가지 질문, 그리고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본다면 지금 이 혼란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4가지 질문, 어떤 의사로 살 것인가, 어디서 일할 것인가, 어떤 환자를 볼 것인가, 공동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나는 누구를 위해 어디서 어떻게 왜 일하는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자료의 핵심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 여러분의 모든 구체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사명이며 그 답을 살아내는 것이 곧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겠지요. 사실 오늘 나눈 질문들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지치기 쉽고 이기적인 합리화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이 무거운 선택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며 언급한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라는 개념이 잠시 나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가 배운 모든 상식과 의료 윤리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건 비합리적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료 현장에서 기존의 모든 윤리적 원칙과 시스템이 무력해 보이는 극찬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윤리적인 것의 정지라는 개념은 우리의 선택에 어떤 통찰 혹은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이 무거운 질문을 각자의 자리에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